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러닝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정말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러닝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만 잘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날이 가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가을이 시작되고 나서도 비가 정말 계속 왔는데요. 어느덧 가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체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감기에 걸린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러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온별 기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옷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을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달리기를 하면요, 여름이 시작되면은 추울 것 같아서 옷을 막 껴입고 나갑니다. 근데 막상 뛰다 보면은 10분 정도만 지나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땀은 식으면서 갑자기 추워오고, 그리고 다음날 목이 칼칼해지는 그 실패 루틴 한 번씩 다들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실패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는 입어라, 저거는 벗어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하이에 어떤 식으로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가을 대부분에 해당하는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도 이상까지, 낮에 2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기성과 속건성만 확보해주면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상의는요, 반팔 또는 민소매까지도 가능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이라면요, 기능성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계열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땀이 금방 말라야 되고요. 하의는 통기성 좋은 러닝 쇼츠 혹은 속바지 일체형이 좋습니다. 초보자라면은 허벅지 안쪽에 슬림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너가 있는 것이나 혹은 타이즈, 그리고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출발이라면은 초경량 바람막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경량 팩커블이 가능한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본격적으로 땀이 오르면은 지퍼를 내리고 허리춤에 묶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입은 다음에 땀이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벗지 않고 지퍼로 통풍을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이 시기에는 땀을 막아주는 것과 자외선과 그리고 가림막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또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구간입니다. 최고 기온이 10도에서 18도 혹은 20도 사이일 때를 가장 저는 어려운 구간, 지옥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의의 기본은요, 반팔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초경량 바람막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땀을 머금는 그런 비늘 느낌의 바람막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등이나 겨드랑이에 벤틸레이션이나 미세한 타공이 있는 모델이 달리기를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바람막이 대신에 얇은 기능성 긴팔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긴팔에 썸홀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손등을 덮어주기 때문에 장갑 대신에 10도에서 20도 정도 사이에 해당할 때는 추울 때 이용해주는 용으로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땀이 차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요, 지퍼를 열고 소매를 걷어서 체온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조절해주면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의는요, 얇은 7부 타이즈나 얇은 긴 바지 혹은 쇼츠에 얇은 숏 타이즈를 입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얇은 긴 바지와 그 다음에
드로즈 타입을 입는 것을 선호합니다. 얇은 원단의 트랙 팬츠는 잘 마르는 스포츠용 드로즈를 입어주면은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적당한 시원함, 통기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간대별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낮 15도는 반팔로도 충분하지만 새벽에 15도는 체감온도 10도 그 이하까지도 내려갑니다. 모자, 버프, 그리고 얇은 장갑을 통해서 입었다 벗으면서 어느 정도 체온을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온도에서는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을 껴주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하면 벗고 혹은 괜찮을 때는 쓰고 함으로 해서 오히려 체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장갑은 내부에 땀이 고여서 오히려 차갑게 씻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 그 다음 구간입니다. 3도에서 그리고 10도. 늦가을이나 그리고 한강에서 바람이 정말 많이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상의는요, 얇은 기모 긴팔이나 혹은 방풍 바람막이 조합이 표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추워지면은 조끼 같은 것을 착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프집 기모탑은 목을 덮어주기 때문에 초반에 기온을 상대적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덥다면, 살짝 덥다면 열 배출을 위해서 지퍼를 반쯤 내려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프집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올리면 보온을 해줄 수 있고 내리면은 열 배출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머홀이 있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요. 손등까지 덮어서 손끝에 저림을 늦춰줍니다. 하의 같은 경우에는요, 풀 타이즈 혹은 얇은 기모 조거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한 겹보다는 두 겹을 해줘서 조금 더 체온 유지를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얇은 긴 바지에 안쪽에 얇은 타이즈를 저는 보통 겹쳐 입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은 바람을 분산시키고 속은 땀을 빨리 말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얇고 속건성 러닝 전용 장갑을 안에 끼고 바깥에는 약간의 바람을 막아주는 장갑을 한 겹 더 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빠르게 품절이 될 제품 아시죠? 그 가성비 제품, 데카트론 제품이나 이런 데 가서 빠르게 구매하시면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장갑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귀덮개나 헤어밴드 이런 것들은 선호도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3도, 6도 이 정도 떨어질 때부터 보통 비닐을 사용해서 귀 같은 거를 살짝 덮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버프를 통해서 눈물이나 콧물 이런 거를 잡는데도 버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기온대별로 3가지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온도여도 어떻게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깅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요. 조깅은 페이스가 느리고 멈췄다가 다시 뛰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5도 이하부터는 긴팔에 긴 바지 혹은 긴팔에 약간의 그런 짧은 바지여도 좀 긴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특히 10도 전후에서는요. 긴팔 그리고 얇은 타이즈가 무난하고 새벽이면은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정도 더 걸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땀이 식을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껴있고 따뜻하게 입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러닝 직후 10분 골든타임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뛰자마자 젖은 상의를 먼저 갈아입고 마른 수건으로 땀을 눌러서 닦고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땀이 식은 채로 스트레칭을 오래 하는 것은 오한과 감기의 지름길입니다. 기록보다 연속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덥게 그리고 안전하게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회일 때는 어떤 식으로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대회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그리고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얇은 집업이나 혹은 보온포를 걸치고 있다가 출발을 하면은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도 전후라도 많은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싱글렛이나 쇼츠로 갑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위를 많이 타면은 반팔 그리고 쇼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스 중에는 강한 강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땀이 금방 올라가고 체온이 금방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깅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반바지와 그 다음에 반팔 혹은 싱글렛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을 러너를 위한 꿀팁 3가지를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12도라도 해가 비치면 적당히 선선하고 새벽에는 차갑게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새벽, 그늘, 강변은 항상 한 단계 더 따뜻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뛸 때는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양지의 도심은 한 단계 더 가볍게 입어주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바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풍속 4에서 5m 정도라면 체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강, 바닷가, 하천변은 더 체감이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날 밤 기온과 풍속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입어라. 대회 시즌은 감기 한 번이면은 1에서 2주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 더 덥게 입고 땀은 지퍼, 소매, 버프 등과 같은 우리가 액세서리나 혹은 지퍼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워서 근육이 굳는 것보단 약간 더워서 지퍼를 여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를 그래서 잘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얇은 러닝 장갑, 귀 밴드, 버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체온을 조절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러닝에서 핵심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기온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깅은 체온 유지가 우선이고요. 대회는 최소한의 것으로 경량을 우선하는 걸 목적으로 가져갑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바람을 확인하고 조금 더 덥게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가을철 달리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기록을 넘어서 더 좋은 기록 PB 세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마라톤 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대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